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분장사 임예령입니다. 오늘 사업 영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저하고 특수분장과 분장에 관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분장과 메이크업에 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메이크업은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 특히 이제 통상적인 개념으로 뷰티 메이크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뷰티 메이크업을 메이크업으로 줄여서, 메이크업은 그냥 여성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 남성을 위해서 좀 자신을 보다 자기의 개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장이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외에 무언가 특정한 다른 인물화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분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무대에서 하는 분장이나 영화에서 하는 분장이나 특정한 다른 캐릭터화 되기 위한 과정,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분장이고요. 특수분장은 분장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그려서 얼굴을 음영 이런 것, 명암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 이외에 붙이거나 또는 위에다가 덧붙이거나 또는 떼거나 또는 또 컴퓨터 그래픽을 약간 이용해서 더 다른 모양으로 좀 부풀려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까지가 이제 특수분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를 보시다가 계속 지루하고 똑같은 템포로 간다면 관객들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낸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 영화를 기억하게 되죠. 어떤 영화의 그 장면.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귀신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감독님과 몇 명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관객들은 시각적으로 쳐다볼 수 있게 되죠. 흔하게 우리나라는 머리를 까맣게 내리고 입술이 빨갛고 얼굴이 창백하고 이런 귀신이지만 서양 귀신들은 얼굴이 이렇게 썩었거나 피가 흘리거나 뭐가 이렇게 줄줄 흐르거나 이런 각각의 다른 자기 문화에 따른 상상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그런 질문이 제일 궁금했어요. 가장 좋은 분장이란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딕 스미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분장이 뭐가 제일 좋은 분장이냐. 당신이 70년을 분장을 했으니까 제일 좋은 분장이라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아주 절제해서 하지 않는 것, 안 하는 게 좋은 분장이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욕심을 내서 점점 더 많은 분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망가지니까 가장 아주 최소의 것만을 하지 더 욕심을 내지 말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에서야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그 전만 해도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여기 더 이렇게 코가 크면 사람들이 더 코가 큰 거에 더 시선이 집중하게 될 것 같고, 색깔도 더 화려하게 넣고 싶고, 반짝이도 더 반짝반짝하게 해서 더 이렇게 특수분장한 걸 많은 관객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분장은 관객이 보면서도 전혀 무리 없이 저게 특수분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지나갈 때, 저게 분장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성공의 한 방법이죠. 성공한 분장인 거죠, 그게. 관객이, 저 노인 분장 했구나, 아니면 제 주름이 좀 이상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보는데 그게 흐름을 깨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배우의 모습에 그냥 이렇게 넋을 잃고 그냥 계속 그게 몰입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성공한 분장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분장사가 되겠죠.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에 분장학원은 없었어요. 그리고 분장을 가르쳐 주는 곳도 없었고, 분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 있는 분장 선생님들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방법. 그런데 그것이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미국에는 이제 짧게는 2개월부터 1년짜리, 2년짜리 코스의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테크니컬 칼리지의 개념이고,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도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 전문 학원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한국식으로 하면. 그런 학교들이 있고, 저는 물론 이제 엘레강스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는 사실 실전에서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공부는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할 거였기 때문에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장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이제 개인 사사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떤 선생님이 최고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학교나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학교 리스트도 뽑고 그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제일 역사가 있고 어떤 누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학교를 선택했고, 그 후에 개인 사사를 받을 때도 어떤 선생님 밑에서 내가 개인 사사를 받을 것이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다니다가 흔쾌히 저를 받아준 선생님한테 이제 개인 사사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지금은 한국에 분장학원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피부 미용 관련 전문 학교가, 전문대학이 6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 대강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전문적인 특수분장은 아니지만 메이크업과 특수분장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 정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전문대학의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대학 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전문적으로 이제 외국식의 커리큘럼을 갖고 와서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을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외국에 유학을 하실 분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학은 없어요. 분장을 가르치는 4년제 대학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국에 있는 2년제 전문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전부 다 테크니컬 칼리지 형식의 학원들인데, 일단 유학을 가시기 전에 그 학교에 관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에 돌아온 많은 유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10년간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충분히 얻으셔서 학교를 선택하고 갔다 오시는 것도 자기의 눈을 키우고 자기의 내면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특수분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PD나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마 은행나무 침대 때부터 이제 그런 과정의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단계 때 어떤 특수분장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그리고 그게 그 씬에서 얼만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효과팀, 폭약을 한다든지, 비를 뿌린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하는 특수효과팀이나 컴퓨터 그래픽팀, 그리고 우리 연출부, 그 다음에 촬영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조명팀까지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각 장면들에 관한 회의를 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슴에 총을 맞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맞았는데 이제 총을 맞음과 동시에 팔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는 피만 뿜을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에 과연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이며, 얼마큼까지 큰 그 폭발을 보여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회의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그 서로 그 자기 파트에서 자기가 맡아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NG가 났는데 의상이 한 벌도 없다든가, 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폭발은 이쪽에서 했는데 카메라가 뒤에 있었다든가, 뭐 그러면 그 정말 중요한 건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그 기획 단계에 굉장히 프리프로덕션을 충분히 해야만 되고요. 보통 뭐 10회 이상의 프리프로덕션 상의 그 회의를 각 장면별로 놓고 그 단계를 거쳐서 하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신현준 씨가 변했던 4가지 모습으로 변했는데, 그 4가지 모습이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콘티가 나오자마자 정말 수많은 스케치를 했어요. 한 200장, 300장 되는 스케치를 통해 갖고 그 안에서 가장 거기에 맞는, 신현준의 모습에 맞는 걸 찾아내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일단 어떤 비주얼적인 모습이 나왔고, 그걸 이제 촬영을 하면서 실현을 한 거죠, 계속. 뭐 눈썹을 올린다든지, 피부톤을 어떻게 조금 더 창백하게 한다든지, 검게 한다든지, 뭐 헤어스타일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이미 다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오는 모든 특수분장, 뭐 팔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적으로, 계획된 후에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모든 영화가 다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100% 영화가 촬영 시작되기 전에 될 수는 없고요. 거의 반 정도의 작품은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반 정도는 갑자기 어느 날 감독님이 전화하셔갖고, 뭐 어떤 감독님들, 야 내일 뭐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다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필요해, 뭐 목이 그냥 이렇게 칼만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 목이 이렇게 떨어져, 뭐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요구를 하시면 그걸 하루 사이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뭐 굉장히 서로 고민을 하고, 뭐 촬영 스케줄을 미룬다든가 해서 뭐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감독님을 설득해서 포기하게 한다든가,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진 효과가 아니니까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효과들은 보통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뭐 한 10분의 1 정도의 효과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만드는 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영화로는 닥터 K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흥행이 잘 안 됐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곽형택 감독하고 닥터 K라는 작품을 했을 때, 뇌 수술하는 장면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그 사람 인체 안에 뇌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작업이 저희한테는 가장 그 실패도 많이 하고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뭐니 해도 고생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은행나무 침대 때 한석규 씨 목 떨어지는 장면, 목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자갈길에 구르는 장면. 일단 배우의 얼굴을 캐스팅이라고 해요. 얼굴을 뜨거든요. 석고 상을 만들어요, 얼굴을. 이제 뭐 캐스팅 작업을 거쳐서 석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석고상은 다 눈을 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눈을 뜨고 죽은 얼굴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모델로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흙으로 눈을 뜬 한석규 씨 모습을 만들죠,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피부와 똑같이 땀구멍을 하나씩 바늘로 그려요. 근데 이 땀구멍 그리는 게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얼굴 땀구멍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바늘로 그리는 작업이.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그 몰드를 떠서, 틀을 떠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에는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피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다 이제 머리카락을 한 개 한 개 다 심어서 머리카락 만들고, 그다음에 눈썹을 심고 치아를 만들어서 붙이고 채색을 하고 하면 이제 끝나죠. 그게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때는 거의 3주 정도
걸려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많죠. 비일비재하게 많은데요. 분명히 앞모습을 찍기로 해서 우리는 앞모습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갔는데 갑자기 뒷모습을 찍어야겠다고 하는 경우, 또는 정말 잠을 안 자고 막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만들어갔는데 안 찍어주는 경우, 안 찍어주고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 또 갑자기 지금 당장 뭘 만들어내라고 하는 경우, 또 감독님들이 성격이 또 굉장히 막 불같으신 분들은 당장 안 하면 뭐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고 처음에 설득을 하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싸움이 나게 돼요. 서로 이제 영역에,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를 화면에 찍히기 싫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하고,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라, 불안전해도 좋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싸움이 날 경우도 있고요. 제가 남자라면 정말 주먹 다짐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싶은, 이렇게 그런 때가 좀 있죠. 이제 그런 문제로.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죠. 뭐 기분 나빠 한번 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짜증을 한번 낸다거나, 뭐 투정을 부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분장사들이 다 똑같이 겪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렉터는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스태프들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좀 많을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페이스를 찍으면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의 작품이니까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죠. 단적 변사했을 때 시체를 노지에다 이렇게 놔두고 왔는데, 그날 사실은 그 구더기를 이렇게, 저희가 시체를 그 현장에 절대 놓고 오진 않거든요. 저희한테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구더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온 몸에다 구더기를 뿌렸는데 걔네들이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그걸 차에다 실으면 차에서 나올까봐 그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숯불에 감춰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촬영할 때 끊으려고 잘 숨겨놓고 왔는데, 공교롭게 그날 밤에 낚시를 하러 오신 분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숯불 속을 헤매면서 다니다가 그 덤프를 보고, 그 왜 해필이면 그걸 열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딱 열어보니까 사람 시체하고 구데기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정말 한 200명 정도의 경찰이 1km까지 다 감싸고요. 간픽반까지 다 오고, 뭐 도경국장님까지 다 왔대요. 새벽에 2시, 3시에.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빌고 촬영 못하게 막 가라고 막 너무 화나가지고. 근데 뭐 그걸 나중에 보니까 감식반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나니까 시체가 아니다, 구데기 있어도. 그거 이제 하다가 보니까 털이 있다. 그래서 목을 잘라봤대요. 그래서 우리 시체가 목에 잘려 있더라고요. 근데 목을 자르니까 이제 거기서 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 가짜 시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뭐 경찰서에 가서 우리 제작부장이 다시는 사실감 있는 시체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 쓰고 각서 쓰고 이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촬영을 무사히 또 그걸 달아서 했어요. 사실 은행나무 침대 끝나자마자 뭐 각종 신문 또 무슨 잡지 이런 데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수분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된다, 뭐 내지는. 그리고 사실 개봉하는 날 우리가 스텝이 11명이었는데 전부 극장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보고 뒤에 객석에 앉아있는데 관객들이 막 특수분장 장면들을 보고 뭐 놀래거나 울거나 웃거나, 또는 뭐 저거 돼지 심장을 진짜로 썼을 거야 아닐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감동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희는
뭘 바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 거에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나가면서 너무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왔던 것 같아요.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려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섭외가 이제 여러 영화사에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도 저는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같이 했던 모든 스태프들이 내 밑에서 고생해주던 스태프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뭉친 그 힘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이후의 작품도 계속적으로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생각 또 새로운 걸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아마도 그런 도전정신 같은 거를 조금 높이 사주셔서 칭찬을 해주시고 일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한 기간까지 합쳐서 거의 13년이 넘었거든요. 14년째 들어갔는데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분장사가 된다는 것과 물론 공부할 때 한국에 나올 때는 내가 한국에서 최고가 돼야지 내가 10년 안에 내가 한국에서 1등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아주 다짐과 각오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빠른 시간에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었던 거는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고 정말 이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겨울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또 늘 20시간 이상 서 있어야 되고 그럼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보통 감독님들은 의자를 주지만 스태프들은 의자를 잘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서 있어야 빨리 뛰어가니까 현장에. 그래서 양말을 늘 5켤레를 신고 정말 제가 발이 작은데 한 3cm 정도 큰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회의가 된다는 거는 자기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이외의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그런 회의를 한번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지하게 정말 회의가 오면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정말 소질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정말 좋고 하고 싶고 또 이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으면 하고 그 외에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육체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이 플러스가 되면 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를 곰곰이 혼자 생각해보는 것이 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가진 것만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매년 미국에서 개최한 세미나가 2번씩 있어요. 또는 이렇게 특별히 유명한 어떤 문장사가 자기가 어떤 영화에서 성공했던 그 장면에 썼던 어떤 재질을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빠짐없이 가서 보고 공부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교류도 좀 갖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걔네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요. 유럽이나 뭐 프랑스 쪽 영국 쪽에 또 자주 가서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미나 같은 걸 좀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공부한 걸로만 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비행기 값으로 날렸다고 내가 맨날 그러는데 제가 공부는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직업은 그냥 안주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유럽이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의상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소설이 얼마큼 많이 팔렸는지, 왜 팔렸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추세로 지금 분장계가 전 세계의 분장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이 주류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큼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썼을 때 효과가 좋을지를 잘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나가서 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 작업이 없으면 아마 이제까지도 일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육체적으로도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점점 막 하룻밤, 이틀밤 새고 나면 한 이틀 쉬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후배들 가르치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분장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썼던 소품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하고 또 보존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이라도 해서 더 많은 걸 보존하고 한 10년, 20년 후에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그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다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 분야를 공부를 했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망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과 질문은 진로인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분장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분장사가 직접 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경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어시스트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게 현장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배 밑에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우는 것이 맹목적으로 우선 이렇게 현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훨씬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 기간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길면 3년, 4년을 하는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2년 정도의 어시스트 기간을 거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력으로 돼서 방송국의 분장 시험을 본다든지 분장사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영화의 팀장으로 일을 맡아서 나가게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게 되면 자꾸만 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충무로는 이상하게 한 번 잘못하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정말 냉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지만 사실은 충무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스텝은 총 3,000명 정도가 된대요. 전체 다 합쳐도 3,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퍼지는 입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작품에서 잘못하면 그게 이제 소문이 나쁘게 나면 전부 다 그 사람을 안 쓰게 되는 풍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자신이 있을 때까지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진로를 영화를 맡아서 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어시스트를 2년 정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실히 어시스트를 하게 되면 그 영화 팀 안에서의 제작부라든지 연출부에서 서로 이렇게 불러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거의 150명 정도의 친구들이 지금 독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들 잘 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이 시장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동남아로도 나가고 외국에 진출해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거기에서 또 한번 펼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다른 분야에서는 할 수 없지만 분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영어가 좀 유창하게 되면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서 고용이 되는 방법이죠.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능해요. 아주 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한다면 뭐 충분히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일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2명 정도는 이미 캐나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쟁심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헐뜯지 않으면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심각하게 그 분장사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신사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풍토가 아직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격려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예를 들면 어떤 대작을 하는 영화에서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가서 좀 도와주고, 이런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시기인지, 내가 지금 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충분히 물어보고, 내가 지금 공부를 더 해야 된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나가도 될 만큼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감독님들이나 영화사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도전을 해보는 것, 그것도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용감한 정신이 없으면 절대 일을 누가 거저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걸 들고 자기를 알리세요. 그래서 고용이 되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점점 좋은 대우가 있겠죠. 꼭 성공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